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이번 시간은 탐구 태도 및 연구 윤리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 태도에는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그리고 성찰적 태도가 있어요. 객관적 태도는 사실 그대로 관찰하고 조사한다라고 돼 있죠. 제3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나 편견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주관적 가치나 편견이 연구 과정에 들어간다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 태도하면 사실이라는 표현 혹은 제3자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개방적 태도하고 상대주의적 태도는 둘 다 약간 열린 마음을 갖고 그 현상에 임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조금 헷갈린다면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개방적 태도는 다른 사람의 주장, 어떤 나와의 주장,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가지고 열린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세요. 구분을 할 때. 자, 개방적 태도. 나와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고 비판을 허용하고 이런 열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게 개방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이 정말로 이건 정말 진실된 거고 사실인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사람의 주장까지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되기 전에는 검증이 된다면야 당연히 그 검증된 걸로 가는 거고 검증되기 전이라면 나와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비판도 허용하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건 문화에 대해서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만 가지고 그 문화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다른 문화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적인 맥락이라는 표현도 등장할 수 있죠. 이런 맥락, 다른 문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연구해야 된다라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찰적 태도는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해보자. 그러려면 정말 그 표현이 그런 현상이 이런 의미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태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태도가 이제 성찰적 태도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렇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해 보려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연구의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이런 거 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하고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성찰적 태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인데 이거 중요하죠. 은근히 단계별로 엄격한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지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단계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가지고 연구해야지 하는 연구 주제 선정하는 거 당연히 연구자 마음이죠. 그리고 가설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는 거는 연구자의 가치와 의지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가치가 들어간 거죠. 또 연구 설계에서 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중학생을 가지고 해야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야지, 나는 양적 연구할 건데 질문지법 써도 되고 실험법 써도 되면 나는 질문지법 해야지, 이런 것 정도는 연구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은 엄격한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됩니다. 엄격한 가치 중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단계에 엄격한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연구 윤리 문제도 이제 우리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제시문에서 연구 윤리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연구 대상자 관련한 연구 윤리, 연구 과정 및 결과 활용과 관련된 연구 윤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엄격히 구분해서 막 암기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그런 이해를 이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제시문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연구 윤리를 좀 지키지 못했는지, 연구 윤리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2023학년도 대비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갑은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정말 다 잘못된 내용이 나왔다 할지라도 선지와 연결이 돼야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로 갑이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였느냐?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임의로 자료를 조작하는 단계는 없어요. 그냥 연구 대상자 선정했고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서 수업 장면 관찰했고까지만 돼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임의로 조작했다 그런 말은 없죠. 자, 두 번째,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느냐? 자,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한 건 어디 있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을은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포함된 응답 자료를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료 학자에게 제공했다? 이런 게 바로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인 거죠. 자, 그리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느냐? 여기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이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연구가 끝났는데 그거를 다른 동료학자한테 넘겨버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갑은 수업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고 돼 있어요. 지금 학생들도 연구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 사전 동의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면 교사와 학생 모두를 연구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도권 소재 3개의 초등학교에서만 선정을 했어요.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일반화가 어려운 거예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가 안 된 거니까. 또 을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해보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땡땡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녀 학생 300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 부분만 들어가죠. 이런 경우 표본의 대표성 확보했다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탐구 태도 및 연구 윤리 이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